안녕하십니까. HMG 글로벌 상생협력센터에서 생산기술 부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황영식 책임 매니저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생산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산성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흥! 아이고 뭐니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혹시 무엇과 관련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유명한 전래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온우의 한 장면인데 물론 본 과정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율이 뭔지 가르쳐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효율, 평소 무척이나 많이 사용하던 말이지만 갑자기 떠올리려니 쉽게 생각나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식입니다. 인풋으로 무엇인가 들어와서 내부에서 프로세스, 즉 처리 과정을 거쳐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손실인데요. 결국엔 인풋으로 투입된 것에서 이러한 손실분을 제외한 것이 아웃풋의 산출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인풋분의 이 아웃풋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며 이 아웃풋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손실분 로스를 뺀 값이 되므로 이 인풋분의 이 인풋 빼기 로스로 나타낼 수 있게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의 정의이며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효율은 절대 100%를 초과해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우리가 애쓴 노력에 비해 얻어진 결과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생산 현장에서는 설비에 공급된 에너지의 총량에 비해서 실제로 설비가 생산을 수행한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효율이다, 효과다 같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효율과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효율이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일을 위해 투입한 양과 처리 과정을 거쳐 나온 산출물의 비율을 표현하는 말이며 이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재무적으로 들어간 비용 대비 얻어진 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쉽게 내 차의 연비를 떠올려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연료 1리터를 사용하여 어떤 차는 10km를 가고 또 다른 차는 12km를 간다면 당연히 1리터를 12km를 가는 차가 보다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연료의 연소 효율을 나타내는 말이 연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이라는 말보다는 효과적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4시간 안에 간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4시간이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걸어서 가거나 버스나 철도 그리고 비행기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어진 4시간 이내에 부산에 도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며 이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효과적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캐플란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효율과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한 마리의 파리가 성가시게 날아다니고 있는 경우에 만일 현장에 있던 작업용 큰 망치를 휘둘려서 때려잡았다면 파리를 잡아야겠다는 목표는 100% 달성하였으므로 효과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채 하나로 잡을 수 있는 파리를 잡는데 커다란 망치를 온 힘을 다해 휘둘러 잡았으니 결과에 사용된 힘이 너무 커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율과 효과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모두 제조업에서 생산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산이란 원자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유형의 제품이나 무형의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과정,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며, 여기서 원자재란 아직은 사용 가치가 없는 자연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자원이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노동력이나 설비, 그리고 설비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도식화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입력물로는 사람, 설비, 재료, 방법, 정보, 에너지 등이 있게 되고, 머신, 메소드, 머티리얼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흔히 포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의 대표적인 입력물이 포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포엠이 투입되면 가공이나 조립, 운반, 검사 등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물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출력물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 원가, 납기, 안전, 사기, 재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산출물의 하나인 품질의 Q, 원가의 C, 납기의 D를 합해 흔히 QCD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생산이란 포엠을 투입하여 QC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생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오늘날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 환경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란 생산의 결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 등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량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생산의 정의로 포엠을 투입하여 QCD로 변환하는 과정이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생산의 기본 요소인 포엠을 투입하여 얼마만큼의 산출물을 생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즉 생산의 효율을 판단하는 척도를 생산성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성에는요, 노동 생산성과 설비 생산성, 그리고 원자재 생산성 등이 있으며, 생산성은 투입분의 산출 형태의 지극히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 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의 경쟁력을 이루는 기본이 됩니다. 생산성의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로 투입되는 포엠의 효율에 있으며, 이것은 바로 현장의 낭비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다음으로 고객 요구 만족의 극대화인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 지향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철저한 낭비 배제를 통한 투입 원가의 절감을 달성하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현상의 낭비 배제와 고객 요구 만족의 극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회사의 종합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이란 투입량분의 산출량으로 표현되며, 이는 생산 활동의 효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원가 절감형 생산성 향상, 그리고 증산형, 나머지 고부가가치 제품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활동이 가장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형은 동일한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투입되는 양을 줄이는 형태의 생산성 향상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투입량을 줄여도 산출량에는 조금의 변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투입을 줄여도 품질의 저하나 수량의 축소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증산형 생산성 향상은 투입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산출되는 양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 또한 늘어나는 생산량 때문에 품질 등의 저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kg의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70kg의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이를 동일한 수준의 제품으로 75kg을 만들어내는 경우라든지, 1제곱미터의 철판을 이용하여 50개의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던 것을 버리는 스크랩 부분을 최대한 살려 52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제품형의 생산성 향상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투입량을 증가시켜 더 큰 산출물을 얻는 방법으로, 요즘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분에 프리미엄급 브랜드 제품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일본의 T 자동차의 렉서스라든가 독일 W사의 아우디,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좋은 재료와 더 많은 기능을 적용하여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가격을 더 많이 올려받음으로써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있는 동안의 모든 활동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일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정의에는 물리적 의미의 일과 사전적 의미의 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물리학에 있어서는 멈추어진 물체에 힘을 줘서 그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여 구할 수 있는 물리량을 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해진 힘 F와 이동한 거리 S를 곱해서 구한 W를 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의 일은 노동, 생산, 작업 등의 구체적인 것과 공부, 노력 등의 무형적인 모든 움직임을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일이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하는 일만 생각하였지만, 사전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일이라는 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하는 일을 또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했던 것의 45%는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는, 즉 부가가치를 생성하지 못하는 부수작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작업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할 뿐더러 원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일들이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일들이기에, 예를 들면 라인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일이라든가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 그리고 금형과 치공구를 교체하는 등의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이나 부품의 운반과 작업장을 청소하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요,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서도 지금 당장 제거되어야 할 지극히 낭비적인 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앞 공정에서 제품이 넘어오지 않아서 작업자가 기다리고 있거나, 뒤쪽 공정에 문제가 생겨 제품을 넘겨주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등의 현상, 그리고 불량품이 발생해서 불량품을 수리한다든가 불량을 선별한다는
그러한 일들이 공정에서 사용하는 치공구를 찾는 행동들이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5%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15%의 일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부가가치 있는 동작들이며 바로 돈이 되는 일, 제품의 변형을 일으키는 일로 표현되는 진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일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며 제품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등의 일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일이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부가가치 있는 움직임으로 정의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부가가치를 해치는 요인으로 우리는 낭비를 들 수 있습니다. 낭비란 단순한 움직임에 비효율적인 일이 더해진 것으로 정의가 되기도 하고요. 제품을 생산할 때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 그리고 꼭 필요하긴 하지만 제품에 부가가치를 추가시키지 못하는 일들도 낭비로 정의됩니다. 즉, 무의미하고 단순한 움직임은 낭비로,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동들은 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얼마나 많은 낭비가 발생되며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낭비의 종류에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낭비와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잠재적 낭비로 구분되는데요. 모든 낭비들은 눈에 보이게 되면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두 가지 형태의 낭비를 구분짓는 경계를 우리는 현재 관리 수준이라고 말하며, 관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낭비가 눈에 드러나는 현상 낭비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제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가 갖는 특징으로는 잠재되어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불분명하게 되고요.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위해 존재하죠. 회사의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제조 원가를 빼면 구해지게 되는데, 이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곧바로 기업이 갖는 경쟁력이며,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첫째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판매 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나 시장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에 투입되는 포엠에 대해 철저한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제조 원가를 낮춰 이익을 크게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낭비를 관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낭비들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보다 많이 만들어서 재고의 증가나 자재 결핍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과잉 생산이 있고요.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공정 간의 이동이라든지, 또 너무 많이 사들이고 너무 많이 만들고 해서 발생되는, 즉 관리 재고를 넘어선 과잉 재고에 의한 낭비, 그리고 공정 작업자에게 피로감을 유발시켜 노동 생산성의 저하를 불러오는 공정 중에 불필요한 동작이 있고요. 또 고객과 협의된 것보다 더 많은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거나 필요 이상의 고품질 제품을 만들게 되는 가잉 가공,
그리고 생산을 위해 제품을 기다리거나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는 기다림에 의한 낭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된 사양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제품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불량품이 발생되는 불량에 의한 낭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이 7가지들을 우리가 7가지의 현장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과잉 생산이나 과잉 재고, 과잉 가공 등은 현장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낭비라기보다는 관리적인 이유로 발생되는 낭비이기에 본 과정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공정에 의한 낭비란 자재, 사람, 설비, 제품이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현장에서 이동이 발생되어 일어나는 낭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낭비는요, 제조 현장에 있어서 운반은 필수라는 생각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게 되며, 공정을 설계할 때 물류와 작업자들 간의 동선을 잘못 설계하여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생산 라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공정의 분할이나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외딴성 공정 현상에 의해서도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낭비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 현장에는 불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의 운반이나 이동이 증가하여 작업자의 피로가 증가되고, 또 이로 인해 제품의 불량도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이나 설비를 재배치하고 물류 동선을 개선하여 공정 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며 사람이나 제품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동선을 개선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있어서는 한 번에 이동하는 운반량을 최적화시키는 등의 방법 개선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공정에서의 불필요한 동작에 의한 낭비는 작업자나 기계가 불필요하고 부가가치가 없는 움직임을 지속하여 발생되는 낭비입니다. 이러한 낭비는요, 공정 배치의 불합리로 인한 쓸데없는 움직임의 발생과 설비가 아닌 작업자 위주로 생산하는 현장에서 제품이나 공정의 설계, 제품 제조 방법 등이 잘못되어 나타날 수 있는 낭비의 하나입니다. 만일 공정 중에 이러한 낭비가 존재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동작이 자주 발생되고, 이로 인해 작업자의 피로도 상승과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작업 중에 무언가 자주 찾거나 잡거나 재조정 또 점검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현상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동작 연구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공정 중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동작들을 인체공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3정, 즉 정위치, 정품, 정량 관리를 통해 자재, 치공구의 위치들을 최적화시키고 항상 눈에 보이게 하여 가시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현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3정은 다른 말로 3R이라고 하며, 여기서 R의 의미는 라이트 로케이션, 라이트 프로덕트, 라이트 퀀티티의 라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기나 기다림에 의한 낭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 즉 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와 실시 전까지의 기다림에 의해 낭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이유로는 각각의 공정이나 작업자들 간의 작업량이 서로 맞지 않거나, 라인에 설치된 설비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정에서 불량이 자주 발생하여 또 자재 결품, 설비 고장, 준비 작업 등에 의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공정이나 작업자 간의 작업량이 얼마나 균등한지를 나타내는 말로 LOB가 있으며,
이는 라인 오브 밸런스의 머리 글자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생산 현장에 기다림에 의한 낭비가 존재하게 되면 생산을 관리하는 조직에서는 계획을 초과하여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계획을 초과하는 많은 재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작업자들은 작업의 흐름이 끊기게 되어 작업 능률의 저하가 발생하고요, 평소보다 많은 작업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낭비는 처음부터 공정을 설계할 때 원활한 흐름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LOB를 최적화하여 설계하고, 작업자를 위한 작업 지침의 표준화, 각 작업자들 간의 작업량의 평준화를 통해 공정별로 대기나 지연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필요시 공정의 LOB를 조정하여 재편성하고, 한 명의 작업자가 전후 공정의 작업까지 숙달되도록 훈련을 받는 다기능공을 육성하여 생산 작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불량 재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낭비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 즉 양품의 제공에 실패하여 추가적인 운영 비용이 발생되는 낭비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로 표현되는 공정 능력이 불안정하거나 작업자를 위한 표준이 없거나 작업자가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주요한 발생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생산에 부적합한 방법이나 설비, 그리고 원자재의 문제 등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정의 불량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이나 수리를 포함한 재작업,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불량품의 폐기 등의 많은 비용 발생이 따르게 되며 계획보다 많은 추가 공수의 발생과 폐기품을 대체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되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량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실수나 설비의 오동작에 의한 불량을 최대한 방지하는 풀프루프 또는 에라프루프의 적용과 공정 능력을 측정하여 필요하면 제품이나 공정을 재설계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공정 능력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각 공정의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내용을 표준화하고 작업자들이 표준을 잘 지키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언제 누가 제품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량의 종류를 관리하여 발생이 많은 불량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활동도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정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되고 있는 7가지 불량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공정의 낭비들 중에서 사람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4가지 유형의 낭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동 손실로요. 가동에 손실을 끼치는 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보존 활동의 미흡에 따른 돌발적인 설비의 고장이라든가 협력업체에서 입고되는 자재들의 대량 불량, 그리고 생산 관리에서 출하 계획을 잘못 수립하여 발생하는 공정에서의 대기나 지연 등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회의나 작업자들의 무단 결근, 조퇴나 지각에 의한 근태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조회나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업 전의 체조나 안전교육 등이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 간의 작업량이나 작업 시간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발생되는 편성 손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공정 작업자들 간에 공수 배분이 불균일하여 LOB가 틀어지거나 공정이나 물류의 배치가 잘못되어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되는 레이아웃의 불합리, 그리고 정비의 생산 조건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설비의 사이클 타임이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과 낭비들이 있겠습니다. 공정에 배치된 작업자들 간의 능률 차이에 따른 손실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작업자가 생산 작업에 태만하거나 신규 입사자가 공정 변경 작업자들의 미숙련 그리고 표준 작업을 무시하여 발생되는 작업 능률의 저하, 작업자의 신체 컨디션 문제에서 발생되는 작업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담당자의 공정 설계 오류, 즉 설비의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작업 방법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최적의 작업에 알맞지 않은 조건과 작업자가 주어진 작업 방법을 무시해서 발생하게 되는 작업 방법 손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설비도 낭비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6가지 낭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고장에 의한 정지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는 설비 자체나 금형, 치공구 등의 이상에 의해 정상적인 설비의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갑자기 닥치는 설비 고장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손실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설비의 사용을 위해 작업 전에 실시하게 되는 설비의 예열이나 생산된 제품을 변경하기 위해 발생하는 설비 조건의 변경, 금형, 치공구, 소모품 등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낭비 부분입니다. 또한 협력사로부터의 자재 입고에 문제가 생겨 대량의 자재 결품이나 해당 공정 작업자의 예상치 못한 결근 등으로 발생되는 공정 작업자의 미배치, 그리고 생산 중간에 불량의 발생 등으로 인한 설비 조건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공정의 작업 속도가 서로 달라 발생되는 지연이나 대기 등에 의해 설비가 정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작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되는 낭비입니다. 이외에도 자재 공급에 이상이 생겼거나 설비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짧은 시간 동안 설비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에 낭비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 기술 부분에서 신규로 공정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 만들어진 사이클 타임에 비해 설비의 노화나 미숙 운전 등으로 정해진 사이클 타임보다 늦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설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낭비 중에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불량이 발생되어 공정에서 폐기하거나 불량을 수리하기 위한 재작업 등으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자에 의해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발생되는 낭비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낭비는 생산이 시작되기 전이나 신규의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었을 때 안정화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불량으로 자재 등의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비 조건이 불안정하거나 금형, 치공구의 정비가 불량하거나 작업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경우도 초기 유동 손실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산 중인 공정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작업자, 즉 사람에 의한 생산성 영향 요인으로는 작업자의 숙련도나 표준 시간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각 공정에 설치된 설비의 공정 능력 확보 여부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고장, 그리고 설비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시간인 사이클 타임의 적정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되는 제품의 설계가
얼마나 생산성이 좋도록 설계되었는가, 생산을 위한 공정의 설계가 얼마나 생산에 적합한가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면 아무리 공정을 잘 관리해도 불량의 발생이나 효율의 저하는 피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입고되는 자재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정과 관련된 시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에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모든 생산의 효율은 시간으로 치환될 수 있기에 각 시간들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무시간이란 하루에 8시간 또는 8시간 더하기 잔업시간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가 받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근무시간 전체가 실질적으로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닌데요. 이는 근무시간에서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등의 사전의 계획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제외시간이라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시간을 뺀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시간을 배치시간이라 부르게 됩니다. 배치시간은 작업자가 생산을 위해 공정에 배치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100%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됩니다. 이는 작업자가 배치되었다 해도 설비에 문제가 생겨 작업자가 생산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비가 원인이 되어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설비 비가동 시간이라 하며, 여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고장이라든가 또는 생산할 제품을 변경할 때 어쩔 수 없이 설비를 정지시켜야만 하는 시간이 포함되며, 배치 시간이 이렇게 설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생산할 수 없었던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설비 가동 시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작업자와 설비가 이상 없이 생산에 투입이 되더라도 자재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생산 손실이라고 하고, 이를 뺀 시간을 생산 시간이라 정의합니다. 여기서 또 불량을 만드는 데 소모된 시간과 불량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시간을 품질 손실 시간이라고 합니다. 생산 시간에서 품질 손실 시간을 빼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순수하게 양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환산 시간이라고 하고, 이는 생산된 양품 수량에 제품 생산을 위한 표준 사이클 타임을 곱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시간 개념에서 종합 효율은 근무 시간 중에 작업자가 얼마 동안 공정에 배치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배치 효율, 그리고 작업자가 배치된 시간 동안 양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을 사용했는가를 나타내는 가동률을 서로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치 시간 동안 설비가 돌아간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설비 시간 가동률, 설비가 돌아간 시간 중에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시간을 나타내는 성능 가동률, 그리고 생산 시간 동안에 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시간을 나타내는 양품률을 서로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정미시간이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매번 반복되는 작업 소요 시간으로 제품마다 일정하게 소요되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조시간은 정미시간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모든 제품마다 발생되지는 않기에 비주기적이고 발생 시간 또한 일정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재 박스를 뜯어서 작업대에 올리거나 다슴 박스를 빼내는 등의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조시간은 불규칙하게 발생이 되지만 모든 제품 시간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제품을 실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정미시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률부여법과 실제 하루 중에 발생되는 횟수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배분하는 공정분석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란 위에 설명드린 정미시간과 보조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옵션율이란 하루 중에 생산되는 제품의 비율과 비율에 따른 생산 소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투입 비율이란 하나의 생산 라인에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품별 생산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공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가요? 흔히 맨아워, 맨데이 등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총 작업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0.5 맨아워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이 30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UPH는 1시간 동안 생산되는 완제품의 수량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JPH가 있으며 이는 1시간 동안에 수행하는 작업의 가지수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으로 편성 효율은 LOB와 유사한 용어로 라인 사이클 타임, 즉 라인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 시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공정들의 시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며 작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기계로만 이루어진 공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인 편성 효율은요, 라인에 배치된 총 작업자 수의 최대 공정 시간을 곱해서 분모로 두고 분자에는 각 공정에서 작업자가 실제 작업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LOB는 편성 효율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사람과 기계 모두를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각 공정 간의 작업 시간이 얼마나 평준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자동화율은 설비 위주로 생산하는 경우에 얼마나 설비의 적용이 많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로 회사 전체 작업자의 수작업 시간과 설비 작업 시간을 더해서 순수한 기계의 작업 시간과 비교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설비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의 머리 글자이며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설비에서 동일한 고장이 얼마만큼의 시간마다 발생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며 설비의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TTF는 Mean Time to Failure의 머리 글자인데 램프나 베어링처럼 교체한 후에 얼마 시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수명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MTTR은 Mean Time to Repair의 머리 글자이며 동일한 설비에 발생된 여러분의 동일한 고장을 수리할 때 각각의 수리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평균값으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보존 인원이 있을 경우 보존 인원 각자의 역량 차이를 평가하여 필요한 교육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버홀이란 사용 기간이 오래된 설비를 완전히 분해하여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하여 신규 설비와 유사한 형태로 복구시키는 보존 활동의 하나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설비에 있어서 각종의 제어부나 온도나 속도, 압력 등을 측정하여 표시하거나 제어하는 경우 측정 값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표시되는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확인하여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과 생산성 그리고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낭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